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이죠. 제7판 신헌법 입문 279페이지에 로마트 3번의 제안의 대상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가 어떠하냐에 따라 자유권 한정설이 있기는 하나 기본권 전반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헌법 제37조 2항도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자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들이 그 대상이다. 생존권, 청구권, 창조권 등에 대해 그 제한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그 기본권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자유권 제한설은 타당성이 없다. 로마트 4번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1번의 법률의 개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엇보다 먼저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형식은 법률이 아니나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제정 경제명령,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성립되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실질적인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률 하위 법규명령은 법률이 구체적 위임을 해준 경우에만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80페이지 2번의 일반성과 추상성 양가를 1번의 개념과 원칙 동그라미 1번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어느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이미 발생하는 어느 특정의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사건이 나타나면 적용이 될 것을 예정하기에 추상적이어야 한다. 법률이 이처럼 일반성, 추상성을 가져야 하므로 법률 그 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구체적 효과가 나오는지 망한 작용은 처분이다. 공법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는 구체적 효과를 바로 발생시키는 집행작용을 말한다. 처분과 같은 집행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어느 특정 국민에게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양가로 1번의 일반성, 추상성의 근거 법률이 일반성, 추상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동그라미 1번의 법적 예측 가능성, 동그라미 2번의 법적 안정성, 3번의 평등원칙이 있다. 만약 법률이 언제든지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면 그 제한을 예측하게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다. 또한 법률이 특정인과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기본권을 깨뜨리 제한한다면 제한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에서와의 차별을 가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에 또 다른 근거는 권력분립주의에서 찾기도 한다. 처분을 할 권한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인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이 구체적 처분을 직접 하게 되면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양가로 3번에 281페이지 양가로 3번의 처분적 법률, 개별사건 법률, 개별인 대상 법률 처분적 법률이란 법률 자체가 어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바로 권리나 의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그 법률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효과가 바로 발생하게 된다. 처분적 법률로는 동그라미 1번의 개별 사건 법률, 동그라미 2번 개별인 대상 법률이 있다. 처분적 법률은 개별성, 구체성을 가지는 바 위에서 본 법률의 일반성, 추상성 요건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오늘날 평등의 관념은 형식적, 외형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상대적 평등의 관념으로서 차별을 치료하고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면 평등하다. 따라서 처분적 법률은 실질적,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그 법률이 적용되는 사람, 사항들과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 사항들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합헌일 수 있다. 헌데칼레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 제천 사건 등에서 우리 헌법상 어느 곳에도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개별 사건 법률을 금지하는 명문규정도 없는 바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특정 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을 이렇게 인정하는 안 되고 한계가 존재해야 한다. 282페이지 3번의 명확성. 양가를 보는 명확성 원칙의 개념과 개념. 명확성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내용이 그 제한을 받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기본권 제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확대해서 가능성이 있거나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명확성은 주지성,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자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명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주체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떠한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명확성 원칙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양가로 2번에 명확성의 정도와 판단 기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문헌은 항상 이리적으로 일반인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것이 물론 이상적이다. 그런데 앞에 법률 요건으로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또한 인간 생활이 복잡다단하여 이를 규율해야 할 대상이 폭넓고 다양하므로 법률의 문헌을 이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명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현재 판례는 다소 개방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 개발 조항이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법률 개념을 통하여 적용의 자의성이 배제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은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권들마다 개별적으로는 그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기본권이 있다. 즉, 그 제한의 효과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영역에 미칠 경우에는 제한의 법규범 내용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리하여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등에서 더욱 강한 명확성을 요구한다. 죄형법정주의가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국민의 기초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헌재도 죄형법정주의가 283페이지. 적용되는 영역에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초석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을 면할 수 없다. 로마자 5번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 목적.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현행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기본권 제한 사유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외세의 침해로부터 영토의 보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대외적으로 국가의 독립성 보장, 국가의 논리가 관련되는 기본적인 헌법 질서의 유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조직동을 의미한다. 헌재는 국가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괴롭게 한다 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 공작 등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로 형법, 국가보안법, 국가기밀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행정합헌결정, 합헌결정 등이 있었다. 이번에 질서유지. 질서의 개념과 범위에는 1번의 물리적 질서, 나아가 2번의 정신적 질서까지 포함된다. 사회의 윤리 내지 도덕의 윤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데 대해 284페이지에서는 윤리, 도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질서 유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방금 2번의 질서의 개념 속에 헌법 질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민주적 질서도 포함된다.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로는 형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입국 관리법,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이 있다. 3번에 공공복리. 대체적으로 공공복리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공익과 행복을 말하고 사회적 정의 원리라고 보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본다. 생각컨대 공공복리의 개념은 일의적으로 정의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복리가 가지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개념 지표 내지 개념 요소를 통해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적극성의 의미를 가진다. 공익을 조성해가기 위해 국가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공공복리가 운영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 규제적이고 억제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전체의 이익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성격을 가진다. 동그라미 4번에 분배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은 공공복리이므로 특정 계층의 국민에게만 재화나 기회가 집중되어서는 아니 되고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5번 공공복리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공통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태를 말하므로 평등의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법률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의료법, 약사법, 도로 및 건축법 등을 들 수 있다.
285페이지 4번의 비례의 원칙의 목적 정당성에서의 목적. 비례 원칙의 목적 정당성에서의 목적. 기본권 제한 사유는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모의 필요성을 위한 제한이라면 목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